강철입니다. 저는 원래 발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껴놓았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서 발제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큰 준비는 못했지만 제가 평상시에 그 생각해왔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바꿔서 앞쪽으로 가주세요. Who cares for neighbors in Korea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누가 도대체 그 납세 의무도 다 하면서 동시에 그런 기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거를 한번 개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기업 측면으로 한번 나눠서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보여드릴 그런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그 납세 의무도 다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보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 영어 센텐스는 제 센텐스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메리칸 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는 아주 보수 단체의 대표가 이 주제를 갖고 꽤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그 연구를 해왔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상되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과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참 피로감이 높다. 정말로 피곤하고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짜증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 갈등 뭐 정말 선진국에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심한 사회고요. 인구 노인 국가가 됩니다. 이제는 그 생산성 그 비율이라 그러나요? 결국은 2명이 벌어서 1명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인구 구조의 그런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피로하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피로감이 이곳저곳에서 매일 발생한다 하는 그런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 장기 침체를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나눔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다가 이게 이런 아름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원익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국세통계연보 여기에서 보면은 뭐 한 11조 8천억 원 정도가 기부가 된다 그러는데 개인 기부의 그 액수 중에 제가 아까 손원익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70%는 종교 아니야? 그랬더니 손원익 박사님께서 아니 9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찰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religious giving과 secular giving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에서는 손은익 박사님과 더불어서 저도 꽤 오랜 동안 제대로 된 좀 보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 번도 국세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가 만약에 해줄 일이 있다면 그런 통계부터 한번 제대로 잡아주길 바란다. 그래야지 Who really care?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없이 그냥 뭐 개인 기부가 얼마래. 사실은 대다수가 종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경제학자랑 함께 추계를 해봤습니다. 저기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개인 기부 38,000명의 그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통계청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법인에 대해서는 키스밸류와 CEO 스코어라는 공시된 자료를 갖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저명하신 경제학자와 함께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세큘러 기빙에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2012년 기업 기부, 개인 기부, 개인 자원봉사를 토탈 했더니 약 2012년에는 7.6조 원 정도가 세큘러 기빙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추계를 했고요. 2014년에는 7.99조 원, 즉 8조 원 정도가 그 세큘러 기빙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추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냐? 2013년도에 그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이 8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과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제한되긴 하지만 추계된 규모가 바로 그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8조 원 정도입니다. 이거가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규모가 상당하게 진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서 정확히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과제는 이거를 어떻게 더 크게 파일을 키울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약 한 34%, 32%, 3% 정도가 세큘러 기빙의 행동을 합니다. 즉, 한 3분의 1 정도는 종교적인 기부가 아니라 세속적인 번역을 하면 그냥 세속 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약 20%, 5명 중에 1명은 그런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 아까 이라 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람들의 평균 액수가 어느 정도냐? 2013년도에 약 19만 원 정도입니다. 1인당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거는 제가 봐서도 얼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금단체에서 가장 파퓰러한 기부 액수가 월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정도는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통 한 24, 5시간 정도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 하는 자원입니다. 이거 늘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직접적인 그런 모금단체에 대한 기부를 하는 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한 기부도 조금씩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바로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업이 사회공헌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와 함께 직장의 문을 우리 모금단체와 NPO들에게 열어줘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자원봉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령별로 기부와 자원봉사를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연령과 소득 분위별 기부의 총량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에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납세 의무도 상대적으로 열심히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기부의 총량에서 파악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기부를 주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는 학생 자원봉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거를 philanthropic effort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득 대비 기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속적 기부를 하는 그런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절대적인 양의 측면에서는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들이 시민들이 그 절대적인 양을 대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 소득 대비 쉐어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일 낮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고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통계청 및 국세청에서는 정확하게 해줘야지 됩니다. 선진국의 그런 그 나눔의 발전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부자를 향한 스콜딩의 방법을 씁니다. 꾸짖습니다. 니네 이렇게 벌었는데 뭐하니?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발전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클리네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그런 의향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둘 다, 저는 처음에는 인클리네이션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수정을 했습니다. 둘 다 써먹어야 된다. 근데 둘 다 써먹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국가가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아무것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이런 거 찾아서 분석하는 거고요. 손원익 박사님 국가 데이터 통계청, 국세청 건 절대 못 씁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 그냥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케어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부문화 선진화 이런 거가 말만 되는 거지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가 발전하려면 인프라가 좋아야지 됩니다. 인프라 중에 하나는 도너, 개인과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개인 기부의 현황과 기업 기부의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감추는지를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국회 쪽에서는 데이터 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Who really care?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매년 해가면서 어떻게 다음에는 변해 나가야 된다. 어떤 인구 대상층이 주도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3조 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그 다음에 세전이익 대비 상당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 순위별 기부 금액을 보면은 순위 1위에서 200위까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인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위 이상 기업들의 쉐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향후 우리가 또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1등부터 200위까지밖에 기업이 없나요?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위 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1등부터 30위까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사회를 위한 공헌은 상위 30위까지가 주도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하게 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그 저변이 확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31위에서 200위, 201위에서부터 1000대, 1000대 이하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너무 흥미로운 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참 어려운 기업 측면에서 보면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인데 시민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온 것은 기대에 대한 어떤 신뢰도, 반기업 정서, 이런 것과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 호감도의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마이클 포터랑 마크 크레머가 얘기하는 CSV, Creating Shared Value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기업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향을 가야만 해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최근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볼 때 기업의 쉐어를 우리가 더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마지막 포인트 하나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민 개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시민들은 정말 저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여러 가지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아이러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 쉐어가 맞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원익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기업주가 자기의 쉐어를 내놓는 경우를 보셨나요? 기업을 이용하는 거죠. 이 쉐어를 어떻게 넓힐까?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강조했다시피, 이전에 강조했다시피 스콜딩도 써야 되고요. 인클리네이션도 써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료 좀 정말 제공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대 이후에 그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 중소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플랫폼이라든지 뭐 그런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다가는 우리가 기업만 쫄 게 아니라 기업 그 정규직으로서 안정된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위한 워크플레이스 펀드레이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노조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비영리 조직. 저는 우리가 비영리 조직에게 있어서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뢰성, 투명성 다 좋은데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가?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게 자랑이 돼야지 기부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선해. 이것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우리는 이 선함을 넘어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를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되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합해서 하자. 즉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제법 쓸만하다,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주장을 할 만하다 하는 그런 그거가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손원익 박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중에서도 나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이광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뇌의 구조는 이게 이제 뭐 전두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뇌와 뇌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나눔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게 활성화가 됐을 때 이 연결고리가 안정되게 구축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두 명이 노동을 해서 한 명을 먹여 살리는 한국 사회가 곧 도래하는데 그 높은 세금을 책임지고 그러면서도 나눔의 그 노력을 줄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눔 교육에 대한 그 노력을 끊임없이 강조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그 길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